3일 정도면 다 읽을 것 같았던 계속 가보겠습니다를 4일 만에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법률가가 검사가 쓴 책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난해하거나 이해하기에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그냥 크게 보면 결국은 우리 사는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임은정 검사가 써서 이슈가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검찰이라고 해서 인간이 사는 세상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어떤 권한을 부여받은 권한이 있는 사람이 취해야 할 마음가짐, 자세,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우주를 바라보는 그런 마인드, 이런 게 결국은 검사라고 해서 다른 자신을 이끌어가는 영혼을 관리하는데 검사라고 남다르겠느냐. 내가 이제 책꽃문이라 그러던가요? 책꽃문? 책에서 꼽히는 문장, 놓치기 아까운 그런 문장들을 좀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간단하게. 저는 권력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임은정 검사는 내가 대한민국 검사라는 걸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또는 몇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자, 박형규 목사의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이나 과거사 재심 사건을 접하면서 이제 박형규 목사에게 무죄 구형을 하면서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죠. 그럴 때 써놓은 내용인데, 무죄 구형 후 도망친 그날, 3부에서는 무죄 구형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무죄 구형 후 도망친 그날 오후, 그러니까 무죄 구형을 하고 도망친 그날 오후 친구와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다 생각지 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2012년의 일이네요. 당장은 죽겠지만 결국 검찰은 바뀔 거고 내 의지가 그 시기를 앞당길 거라고 확신했지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 징계 취소 소송 경과서리, 징계를 받았잖아요. 임은정 검사가 징계 취소 소송을 합니다. 징계를 한 4개월간 정직 징계를 받았는데, 그 소송할 때 그 마음으로 쓴 기도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 눈물과 제 마음으로 흘린 피로 검찰을 성결케 하시고, 제 십자가가 검찰이 죄의 강을 무사히 건너는 다리가 되고, 제 십자가가 검찰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이정표가 되게 하소서. 검찰을 위한 놀라운 계획에 저를 귀하게 사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제 십자가를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저를 위해 검찰을 위해 불합리한 결정이 없기를 원하오나 저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흉내냈지요. 솔직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내용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겁에 질린 저를 측은하게 여겨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너무 무서웠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웃음도 나오고 슬프기도 하고 웃지도 못하겠고 슬퍼하기에는 좀 임은정 검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면직될 뻔하다가 검사 징계위원회 외부위원회 반대로 다행히 정직 4개월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임 1년 만에 지방으로 방출되어 떠돌고 검사 적격 심사를 통해 영구 퇴출될 뻔했습니다. 다행이죠. 영구 퇴출될 뻔했는데 4개월 징계로 낮아졌으니까요.
자, 검사가 무엇인지를 다시 묻습니다에 대한 마음의 성찰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2012년 10월 9일날 쓴 글인데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가리라. 그리 마음먹고 가지만 기실 바람이 아니다 보니 그물에 걸리면 생채기가 생긴다. 이렇게 부딪혀 가다 보면 결국 그물이 찢길 터. 그리 믿고 씩씩하게 걷자. 그리고 내 뒷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이 그물을 찢어버리고 말 테다. 대단한 결심이죠. 내 뒷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이 그물을 찢어버리고 말 테다. 상명하복이 지배하는 조폭과 우리 검찰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에게 상명하복에 우선하는 정의로서의 법과 원칙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검사다움이 이처럼 징계사항이고 가시밭길이라면 검사로서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누가 주저하지 않겠으며 검사가 검사다움을 잃고서야 어찌 검사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급자의 지휘권, 징계권, 인사권의 오남용, 길들여진 검찰 구성원의 침묵과 동조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검찰의 위기를 초래한 주요 원인입니다. 한편 고 윤길중의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고집하며 저와 충돌했던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정모 검사는 대검 공안부 검찰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무죄 구형하라는 취지의 과거사 재심 사건의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에 배포했지요. 2018년 4월 그 검사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 구형을 주문해 놓고 현재 무죄 구형 방침을 하다라는 업무를 하는 게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검사가 하는 말 사건을 바라보는 게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건을 바라보는 게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까? 기사를 접하고 솔직함에 놀랐지요. 사건이 바뀌지 않았고 심지어 검사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권에 따라 검사가 안경 바꾸듯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기자에게 바뀐 입장을 설명하는 데 스스럼이 없습니다. 검찰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지금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우리나라의 현 정부 여당의 그 검찰들의 형태와 한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임원정 검사는 칼럼 기고와 SNS, 책 발간도 결국 제 발버둥의 일환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려면 안과 밖에서 함께 검찰을 바로 세워야 하지요. 그래서 임원정 검사가 끝까지 내부에서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밖에서 검찰 외부에서 개혁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끝까지 어쩌든 살아남아서 모든 제도나 법제를 확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서 뭔가 조금씩 변화해가는 모습만 해도 그 사람은 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도 얘기했습니다. 진짜. 자, 이건 어디서 따온 글인가 봐요. 이대로 말라 죽을 순 없어. 생각인가 봐요. 이대로 말라 죽을 순 없어. 수맥이 닿을 때까지 뿌리를 더욱 깊이 내리자. 언젠가 수맥에 닿아 땅 위로 확 뻗어나갈 수 있는 그때가 오면 많은 후배가 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쉴 수 있을 테고 하늘로 뻗어 올린 내 나뭇가지가 이 부조리한 현실을 뛰어넘을 사다리가 되어줄 거다. 그런 희망으로 저는 버텼습니다. 최근
필립 짐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 무엇이 선량한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가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루시퍼 이펙트. 시스템은 한 개인의 반대를 착각으로, 두 사람의 반대를 감흥성 정신병으로 매도할 수 있지만 세 사람이 같은 편에 서면 여러분을 함부로 하기 어려운 힘이 된다 라는 말에서 검찰 자체 개혁의 방향성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또 검찰계의 꽃뱀 구미호다. 왜냐면 꽃뱀 검사라고 또 한참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임원정 검사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써놨어요. 난 검찰계의 꽃뱀 구미호다. 목숨 9개 중 8개를 검찰에서 쓰고 나가겠다. 아직 몇 개 남았다고 농담할 만큼 어느 정도 극복했고 참지 못하고 일어서는 후배들에게 조언하고 곁에 서서 우산이 되어줄 정도의 생존 기술과 맷집이 생겼습니다. 맷집 더 세게 더 이렇게 막 스스로 임원정 검사는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네요. 지금 제가 혼자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길게 늘어선 줄의 앞자리에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스스로 용기를 주고 북돋우고 하고 있는 모습이 참 짠해요. 진짜 짠합니다. 제 인사평가에 직접 관여하는 본청 검사장이 저를 평하며 치유가 필요한 사람으로 정상이 악화되고 있다. 세관의 관심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추정된다. 등의 말을 공공연하게 하는 지경이니 제 인사평가는 더 볼 것이 없지요. 참, 치유가 누가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살짝 문재인 정권 때 살짝 서운한 마음을 여기 내비쳐 놨는데요.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가 왜 검찰의 폭주를 방관하고 내버려 두는지, 그런 간부들을 왜 승진시키는지 참으로 야속하더군요. 어떤 선배한테 충격적인 또 얘기를 들었나봐요. 2016년 7월 검찰을 바꿔보려고 종종 그리는 제게 검찰 내부망 채팅으로 십자가에 매혹당하지 마라. 19세기 이후 문명이 후퇴하고 있다는 게 정설인데 무슨 역사의 발전이냐고 타박했습니다. 모진 풍파에 많이 지쳤구나 싶어 이해하면서도 서글픈 변화가 속상했지요. 그 선배는 생각한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이 서글펐다는 거죠. 세상에 19세기 이후 문명이 후퇴하고 있다는데 말이 되나요? 내부 고발자의 삶은 그렇게 고단하고 팍팍합니다. 내부 고발자의 역할은 세례 요한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잠든 동료들을 깨우고 세상에 알려 잠든 척 하는 사람들마저 억지로 눈을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검찰 내부를 들여다보려 해도 검찰은 수사기밀 등 각종 핑계를 대며 자료를 숨기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보여주는 자료만으로는 법과 원칙을 실제로 지켰는지를 확인하기 어렵지요. 제 능력이 부족하여 이런 검찰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검찰의 골문 부위를 세상에 드러내는 검찰을 비추는 CCTV가 될 각오로 공익신고와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은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시민과 사회, 국회와 정부의 몫입니다. 자, 어떻게 고치시겠습니까?
법령을 조금만 찾아보면 수뇌부 주장이 얼마나 위법한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검증 없는 받아쓰기 기사를 이렇게 쓸 수 있나 황당했습니다. 그때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 무죄 구형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법령을 조금만 찾아보면 수뇌부 주장이 얼마나 위법한지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검증 없는 받아쓰기 기사를 이렇게 쓸 수 있나 황당했습니다. 기자들을 한심해 하다가 검찰 간부들도 법을 모르는데 기자들이 어찌 알겠나 싶어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마음이 늘뛰던 그때 언론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접었습니다. 당시 기자들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을 확인하고 제대로 취재했다면 검사는 법에 따라 무죄 구형을 해야 하는 것이니 백지 구형을 지시하고 검사의 이의 제기를 묵살했던 간부들을 중징계해야 한다고 검찰을 비판했겠지요. 그러나 보수 언론은 황당했고 진보 언론은 태만했습니다. 언론과 이제 그 검찰들의 짜웅짜웅 그러니까 권력과 언론과의 관계를 얘기한 것 같아요. 곡필을 직필인 양 포장하고 목적과 의도를 가진 취재원들과 결탁하여 여론을 호도하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기사들이 현실적으로 적지 않으니까요. 곡필은 하늘이 응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긴 듯 하나 빠져나갈 데가 없고 하늘에 죄를 지으면 기댈 곳이 없지요. 9번 붓들이 이제라도 곧게 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여기 2013년 새해 첫 사설로 얼치기 운동권형 검사라고 저를 비난했고 조선일보죠. 동아일보는 막무가내 검사로, 중앙일보는 부끄러운 검사로 매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보는 신문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에 아버지가 이제 친구분들도 있고 보는 신문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서 얼치기 운동권형 검사, 막무가내 검사, 부끄러운 검사 아주 막 양사방에서 치기 시작하니까요. 어른들이 많이 보는 신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편지를 보냈나 봐요. 그쪽에 있는 이제 알만한 그 기자들에게. 그래서 부탁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정 보도를 정식으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아버지의 친구분들이 보는 신문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친구분들에게 내 딸이 좌빨이나 미친 X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검사라고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일이 친구들한테 야 그게 아니다 우리 은정이가 이렇게 이렇다 그러니까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그런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딸로서 그렇게 딸을 진짜 금쪽같이 키워서 검사를 만들어 놨는데 말이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 종사자에게 고언을 드립니다. 뭐 고언해봐야 필요 있겠어요. 고언하지 마라 그냥. 확인과 검증을 소홀히 한 채 보도 자료를 뺏기고 특정 취재원이 불러주는 대로 쓰면 기자라 하겠습니까? 복부 선수지. 복사하고 붙이고. 모든 기자들이 요새 뭐 거의 다 기자들이 그렇죠. 복부 선수.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린 채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검찰의 저울이 고장나 손가락질 대상이 된 지 오래지요. 눈금을 속여온 검찰 등 권력자들이 수리공이 되어서야 고쳐 진리가 있겠습니까? 눈금을 자신들이 속여왔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 저울을 고친다고 수리공이 돼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겠죠. 검찰개혁의 동력은 오로지 주권자의 관심과 비판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시민들의 깨어있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감시와 눈길, 비판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임은정 검사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거의 책의 끝부분인데요. 걷다 보니 길모퉁이에 이르렀어요. 모퉁이를 돌면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 가장 좋은 게 있다고 믿을래요. 임은정 검사다운 생각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빨강머리 N의 한 구절입니다. 모퉁이를 돌면 바위와 비탈도 있겠지만 여전히 꽃들이 피어있고 늘 그러했듯 지저귀는 새소리는 청아할 겁니다. 씩씩하게 가보겠습니다. 박수공. 이게 제가 보통 사람들이 뭐 법률 용어 많이 나올 것이고 뭐 검찰들 얘기 뭐 복잡하고 뭐 어려울 것이다. 뭐 생소해서 뭐 책이 잘 진도가 안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우리 살아가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검찰이라는 조직에서도 일어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인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결코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 검찰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이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임은정 검사는 직업이 검사였기 때문에 자기가 검사였고 검찰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글이 이런 책이 나왔을 테지만, 만약에 임은정 님이 검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교육단체에 있었다든지 아니면 기업주라고 했어도 아마도 이런 그 인간을 베이스로 한 그런 작품이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은정 검사가 추구하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무엇이 가장 그를 인간답게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인간답게 살다가 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물음을 던지는 것, 자기 자신에게 도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하면서 흔들리는 자신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곱게 가려고 애를 쓰는 참 가녀린 야생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화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아침에 출근해서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얼른 이렇게 해야만이 할 수 있지, 어영부영 하다가는 사람들 오면 이렇게 멘트가 들어가는 영상은 절대 못 찍는답니다. 따로 시간을 낼 수도 없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안녕.